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지승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의원에서 쿵쾅쿵쾅 하는 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소리는 한의사가 연주하는 척추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추나요법 소리입니다. 오늘은 이 추나요법에 대한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척추가 건강한 척추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 뒤, 좌우로 비틀어짐이 없고 치우침이 없는 바른 상태의 척추를 우리는 건강한 척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옆에서 봤을 때는 귓볼과 어깨, 그리고 고관절, 무릎, 발목까지가 일직선, 수직선을 만드는 상태가 바른 척추의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뼈만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는 S자 모양을 커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척추와 척추 그 마디와 마디 사이가 어느 정도의 일정한 공간이 있어서 그 디스크나 척추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척추가 건강하고 바른 척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나 교정을 하기 전에 먼저 진단을 해봐야겠죠. 사실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아무리 치료를 한다고 해도 치료가 되지 않고 낫지 않고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거북목과 일자목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거북목과 일자목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진단이 잘못돼서 서로가 잘못된 치료를 하게 되면 증상이 더 악화되고 척추의 틀어짐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진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단을 할 때는 골반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추, 흉추, 경추까지 위로 쭉 올라가면서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골반이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요추의 커브는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반대로 골반이 뒤로 돌아가게 되면은 요추가 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흉추가 원래는 약간 굽어 있는 게 정상인데 과도하게 굽어 있게 되면은 등이 툭 튀어나오면서 목이 앞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골반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목뼈까지 전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틀어져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단을 하는 게 효과적인 교정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추나 교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추나 교정을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골반이 틀어진 경우입니다. 우리의 척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무와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척추는 줄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그 골반은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평지에 심어진 나무와 경사진길에 심어진 나무를 살펴보면은 그 줄기가 서로 자라는 게 서로 다르거든요. 이제 평지에 심은 나무 줄기는 꼿꼿하게 위로 잘 올라가지만 경사진 길에 심은 나무 줄기는 옆으로 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도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골반이 수평이 맞지 않으면은 이제 몸통에서 하체로 내려가는 혈관이라든지 신경이 압박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다리가 저릴 수 있고 디스크라든지 협착증 이런 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반이라고 하는 거는 앞, 뒤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좌우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좌우의 균형이 맞지 않게 되면은 한쪽의 하체에 이제 과도하게 과부하가 걸리면서 그쪽에 이제 무릎에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쪽 발목만 반복적으로 계속 이제 삔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굽은 자세로 인해서 폐나 심장이 압박받는 경우에도 추나 교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나라고 하면은 관절이나 근육에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앞서서 제가 고관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추, 흉추가 어떤 식으로 틀어졌을 때 이제 추나를 하는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자세가 됐을 때를 상상해 보면은 우리 몸통 안에 있는 장기는 과연 어떤 압박을 받고 있을까, 편안한 상태일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골반이 앞으로 돌면서 등이 튀어나오고 하복부, 상복부에 압박을 받게 되면은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폐와 심장이 압박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숨을 제대로 잘 못 쉰다든지 아니면은 가슴이 자꾸 벌렁벌렁 이렇게 두근거린다든지 아니면은 잠이 잘 안 오거나 한숨을 자꾸 쉬고 막 눈이 많이 뻑뻑한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압박을 받게 되면은 식도와 위장을 압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는 속이 불편하고 배가 아프고 이제 위가 경련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골반 안쪽으로는 비뇨기계와 생식기계 그리고 하부 소화기계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골반 안쪽에 압박을 받게 되면 대변이나 소변에 이상이 생기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그다음에 부정기 출혈 같은 그런 증상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척추가 틀어지게 되면 척추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몸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이 척추 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척추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명 유지에 대한 그런 기본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나 교정할 때 우리가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나를 한다는 건 결국은 척추뼈를 바르게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단지 우리 몸에 있는 척추는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상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제때 잠을 잘 자는지 그리고 먹는 음식에 있어서 밀가루라든지 설탕, 액상과당처럼 소화의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끼니를 제때 잘 챙겨 먹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뼈를 바로 맞추는 과정을 추나 교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추나 교정을 하는 것처럼 내 평상시에 틀어져 있는 생활 습관도 올바르게 교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추나를 할 때 환자분들에게 추나를 하는 거는 졸음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이제 차선에 바깥에 나와 있는 거를 차선 안으로 넣어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깨워줘도 다시 졸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것만큼 올바른 생활 습관 잘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꿀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